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산 절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동맹국도 가릴 것 없이 무역 전쟁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행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역 전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길래 미국에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제국과 제후국이라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제국이라느니 그런 이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 없이 그냥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제국은 대영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이 시대를 풍미하던 즉 패권을 가진 국가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제국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나라를 우리는 제후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라든가 호주, 캐나다 등이 있죠. 자, 제국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후국, 동맹국이 만드는 물건을 사오면서 이렇게 막강한 소비력을 토대로 제후국에게 영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반면에 제후국은 그들이 만든 물건을 제국이 사주니까 즉 제국의 물건을 수출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제국은 소비력을 토대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제후국은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패권을 가진 국가가 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뿐만이 아니라 막강한 소비력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미국은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제사회를 고려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라든지 또는 핵무기 감소 협정 등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도 단순히 미국 국내 경제만 고려하지 않고 해외 경제까지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 미국 달러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북한 돈보다는 미국 달러화를 사용할 정도인데요. 자, 미국에는 이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막대한 군사력 그리고 소비력. 이것 또한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사력은 당연한 거겠죠. 미국은 혼자서 전 세계 군대랑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사력보다는 소비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만드는 물건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국들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건인 소비력, 그 막대한 소비력을 지금 21세기에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 아닌가요? 핵도 많고 무기도 최첨단이고 그래서 웬만한 나라와 전쟁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강한 군사력 또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어, 미국 못지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뭐 핵무기도 미국보다 적지만 세계 2위 수준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3개의 패권을 가진 G1 국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에 물건을 사오면서 소비력으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은 매년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인데, 이렇게 소비력을 행사하면서 패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 제국들의 사례 그리고 미국의 모습을 보면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사력보다는 소비력이 더욱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력만으로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제도 망가지자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또한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이처럼 군사력보다는 소비력이 강해야 진정한 패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니까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주요국의 경상수지 현황입니다. 이 경상수지라는 것이 뭐냐면 화면 우측 하단에 적혀있는 것처럼 한 나라가 무역과 서비스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나 해외로 쓴 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가 국제시장에서 쓴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가 흑자고, 반면에 국제시장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겠죠. 자, 그런다면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차트 가운데 빨간 점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상수지 0달러 선에 라인을 그렸는데, 자, 보시면 한국과 일본, 중국, 유로 지역 모두 경상 활동을 통해 오히려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모두 흑자죠. 하지만 아래 초록색, 빨간색 아래에 있는 초록색 선은 미국인데, 미국은 나홀로 9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오느라 적자가 나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물건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 이 지구에 있는 국가들의 든든한 소비자인 셈이죠. 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글로벌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반면에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 글로벌 경제도 침체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보시는 그림은 미국과 교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 주요한 국가들의 대미 무역수지 현황입니다. 빨간색은 미국이 무역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나라. 반면에 초록색은 미국이 무역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대국들입니다. 자, 한눈에 보더라도 미국이 주요국으로부터 무역으로 매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들이느라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인 것이죠. 자, 보시면 미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무역으로 7조 3,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400조 원을 적자를 봤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국을 살펴보면요. 1위는 중국으로 3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조 원을 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무역 적자 절반이 중국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위인 독일은 7,42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뒤이어서 일본, 멕시코,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미국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전 세계의 물건을 계속 사오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막대한 돈을 무역 시장에서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즉 수입력으로 시장을 계속 확장해오고 있고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미국이 무역으로 손해를 본 규모가 큰 탓일까요? 아니면 사업가 출신이라 숫자에 민감한 탓일까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불균형 무역을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적으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만약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 무역 전쟁은 좋은 것이고 또 이기기도 쉽다. 만약 누군가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무역 이익을 내고 반면에 미국이 1,000억 달러의 무역 손실을 입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아주 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게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반트럼프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중 하나죠. 유럽연합, EU는요. 미국이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EU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 또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위해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트럼프 기조에 동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무역주의가 진짜 세계에 나쁜 것이고 그리고 자유무역주의가 진짜 세계에 좋은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이죠. 1930년 미국 의회는 스무트 홀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이 법은 외국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품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관세 인상 품목이 2만 1천여 개로 증가를 했고요. 평균 관세율도 60%대로 역대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프랑스를 필두로 세계 여러 나라들 또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관세로 교역을 하던 시장에 전례 없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찾아오게 됐고요. 자, 그렇게 세계 교역액은 1929년에 30억 달러였던 세계 교역액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929년 교역액이 약 85억 달러였는데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약 4년 만에 50억 달러가 급감한 글로벌 교역액이 65%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또 세계 경제 또한 망가뜨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비참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를 맛본 주요국들은 1947년에 그동안 올렸던 관세율을 원상태로 돌려놓읍시다. 이렇게 약속으로 가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1995년엔 가입국을 확장하고 또 가트에서 약간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자유무역주의 시대로 다시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시대로 돌아오게 되니까 교역액은요, 1948년 1200억 달러에서 2016년 32조 2천억 달러로 70년간 교역액이 27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얼마나 경제에 해롭고 또 반면에 자유무역주의가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국의 미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제닛 옐런을 뒤이어서 신임 FED 의장이 된 제롬 파월은요, 관세를 이용한 접근은 최선이 아니다. 일부 분야가 수입에 의해서 역효과를 보고 있다면 최선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그 분야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빌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역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파괴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조차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고 있는 지금인데, 자, 이렇게 그만큼 미국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까지 우려할 정도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실히 앞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이 좀 높게 처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꺼낸 카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정치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자, 해석이야 나름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를 찾아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위치, 미국의 위상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를 관리하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잘못된 정책 하나가 자칫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오늘 주제인 트럼프의 무역전쟁, 패권국가 지위 포기하나 라는 주제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만 가진 거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막강한 소비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래야만 패권 지위를 유지할 수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